철이란 무엇이고 강철이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생산되나요? 엔지니어링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스타보 페레이라입니다. 철과 강철 정제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은 아마 철광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흙더미를 스테인리스 수술 도구나 기관차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현대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술을 꼽아야 한다면 무거운 금속 원소인 철을 정제하는 기술이 꼭 상위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철은 현대의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특히 우리가 강철이라고 부르는 탄소가 풍부한 상업용 철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 트랙터, 다리, 기차, 도구, 마천루, 무기 등 다양한 물건들이 튼튼함을 위해 철과 강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은 매우 중요해서 고대 사회들은 철을 정제하는 방법을 배운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바로 여기서 철기시대라는 분류가 나온 것입니다. 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한 원소로 매우 강하면서도 동시에 잘 구부러집니다. 적절히 가열하면 철은 다양한 형태로 비교적 쉽게 성형할 수 있고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에 대해 말하자면 나무와 달리 철은 높은 온도에서도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고온에서 작업해야 하는 일에 매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원소와 달리 철은 자화시킬 수도 있어서 모터나 발전기 같은 전기 장치를 만드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은 부족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각에는 철이 5%나 포함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철이 최대 70%까지 함유된 광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철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데 원시 사회에서 사용 가능했던 도구들로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인간이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해서 철이 완전히 알루미늄, 플라스틱, 그리고 탄소나 유리섬유 같은 것들로 대체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과 값싼 강철이 이런 더 비싼 대체재들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목공도구와 조리기구에서부터 복잡한 기계와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철을 위한 수많은 용도를 발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철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먼저 땅에서 추출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대 문명들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하기 전에 일부 도구 제작자들은 이미 우주에서 온 원천인 운석으로부터 철제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운석철을 검은 구리라고 불렀는데 운석철은 거대하고 집약된 장소에서 발견되는 종류의 물질이 아닙니다. 대신 장인들은 그것의 조각들을 넓은 거리에 걸쳐 흩어져 있는 채로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철은 땅에서 직접 채굴되는 철광석에 들어 있습니다. 원광은 실제 광석과 느슨한 흙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실제 광석은 일반적으로 원광을 분쇄하고 더 가벼운 흙을 간단히 씻어내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광석을 분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탄산염, 수화물, 산화물, 규산염, 황화물 및 다양한 불순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광석에서 철 조각을 얻으려면 그것을 녹여야 합니다. 재료는 광석을 가열하여 금속이 스펀지처럼 되고 광석의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해낸다는 점입니다. 산소는 일반적인 광석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철을 재련하는 데 사용된 가장 원시적인 설비는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에서는 대장장이가 철광석과 숯을 태우고 풀무나 송풍기를 이용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숯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탄소입니다. 탄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탄소와 일산화탄소는 철광석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제거하고 남는 것은 금속, 철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대장간에서는 불이 철을 완전히 녹일 만큼 충분히 뜨겁지 않습니다.
대신에 철은 광석에 있는 철과 규산염이 섞인 스펀지 같은 덩어리로 가열됩니다. 이 덩어리를 가열하고 두드리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유리질 규산염이 철 금속과 섞이면서 연철이 만들어집니다. 연철은 튼튼하고 가공하기 쉬워서 도구를 만드는 데 완벽합니다. 도구와 무기 제작자들은 철이 주된 재료가 되기 훨씬 전에 구리를 녹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중동의 대장장이들은 이미 기원전 2500년에 철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이 그 지역에서 주된 금속이 되기까지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품질의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장이들이 더 나은 용광로가 필요했습니다. 기술은 수세기에 걸쳐 점차 발전했습니다. 13세기 중반에는 더 높은 용광로와 수동으로 작동되는 풀무 덕분에 유럽의 용광로가 충분히 뜨겁게 불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을 부드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철을 녹이는 가장 발전된 방법은 고로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로에는 철광석, 목탄 또는 코크스, 그리고 석회석이 투입됩니다. 대량의 공기가 용광로 바닥으로 불어넣어지고 석회석의 칼슘이 규산염과 결합합니다. 슬래그를 형성합니다. 액체철은 고로 바닥에 이 슬래그 층 위에 쌓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액체철을 흘려보내 식힙니다. 이 시점에서 액체철은 보통 채널이나 모래로 만든 주형을 통해 흐릅니다. 식고 나면 이 금속은 주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철 1톤을 만들기 위한 기본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석 2톤, 코크스 1톤, 석회석 0.5톤이 필요합니다. 용광로 중심부의 온도는 약 16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주철에는 4~5%의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면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녹여서 슬래그와 섞은 다음 두드려서 대부분의 탄소를 제거하면 강하고 연성이 뛰어난 연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철을 녹여 고철과 결합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뒤 합금을 첨가하여 주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금속은 2~4%의 탄소와 함께 실리콘, 망간, 그리고 미량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다양한 부품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주형에 부어집니다. 제3의 선택지는 선철의 정제 과정을 더욱 진행하여 강철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철은 대부분의 불순물이 제거된 철입니다. 강철은 또한 0.5%에서 1.5%까지 일정한 농도의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카, 인, 황과 같은 불순물은 강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강철이 철보다 우수한 점은 바로 강도입니다. 오픈 헤스 오븐은 선철로부터 강철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철, 석회석, 그리고 철광석이 오픈 헤스 오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871도까지 가열됩니다. 이로 인해 석회석과 광석이 슬래그를 형성하게 되고 그 슬래그는 표면에 뜨게 됩니다. 탄소를 포함한 불순물들은 산화되어 철에서 슬래그로 이동합니다. 탄소 함량이 적절해지면 탄소강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다양한 금속을 강철에 합금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롬을 10%에서 30% 정도 첨가하면 녹에 매우 강한 스테인리스 강이 만들어집니다. 크롬과 몰리브덴을 함께 첨가하면 강하면서도 가벼운 크롬 몰리브덴 강이 만들어집니다. 니오뷴을 첨가하면 페로니오뷴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매우 가볍고 강도가 높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마지막에 카드로 영상이 하나 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철강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 일상에서 이 재료가 들어가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눈치채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 옆에 2개의 영상을 올려둘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주제를 보완하는 영상들이라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큰 포옹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